이건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아버지인 김정은을 그대로 오마주하는, 김주에 거기다 태웠는데 난리가 났어요. 사실은 일찌감치 대관식을 해준 거나 마찬가지다. 저렇게 어린애가, 그것도 여자애가 후계자가 될 수 없어요. 북한 내부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죠. 후계자는 당연히 동무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13살짜리 여자애가 여자애라고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13살짜리 남자아이라 그래도 탱크를 몬다는 거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이거 우리 같으면은요, 뭐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뭐 전차부대장이다 이래서 자기 아들, 딸 데리고 가지고 이렇게 시켰다 이러면 아동학대죄로 아마 고소당할 겁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김주에 거기다 태웠는데 김주의 경호원들이 난리가 났어요. 혹시나 어디 탱크 들어가다 어디 긁히거나 뭐 할까봐. 그런데 어쨌든 모양새로는 안에 뭐 다른 탱크 병이 당연히 탔겠죠. 운전하다가 어떻게 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럴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외형상으로는 얘들이 연출한 장면 보면 김정은이 탱크 위에 이렇게 주탑 옆에 이렇게 걸터 앉아가지고 김주애한테 왼쪽으로 가 이러니까 왼쪽으로 또 탁 이게 돌아가고 이러는 모습을 통해서 김주애가 정말 탱크를 능숙하게 운전하는 것 같은 모습을 연출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레포츠가 아니고요. 후계 수업을 받는 김주애가 13살 어린 나이 때부터 선군 지도자, 군대를 모든 걸 우선시하고 총대를 중시하는, 군사를 중시하는 그런 기본적인 자질을 후계 수업 초기부터 선대 수령이자 아버지인 김정은으로부터 물려받았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서사입니다. 이게 그냥 지금 북한 TV나 사진으로 한번 공개되는 것 같지만은요, 이 장면이 그대로 기록돼서 아마 나중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김주애가 4대 세습 후계자가 된다? 그러면 북한에서 다큐멘터리 기록 영화로 나옵니다. 김주애를 찬양 선전하는, 어릴 적부터 남다른 뭐 이렇게 되죠. 김정은이가 지금 뭐가 나옵니까? 김정은이가 3살 때부터 차 운전했다고 북한이 지금 선전하지 않습니까? 김주애를 지금 이런 군사의 강철 영장, 탱크가 철갑으로 씌워져 있으니까 강철 영장이네요. 그리고 또 IT 분야에 아주 선두적인 인공지능을 가진 분, 이렇게 찬양을 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아버지인 김정은을 그대로 오마주하는, 따라하는 이런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 겁니다. 김정은이 후계자 시절에 백오 탱크 사단이라는 데를 방문했어요. 백오 탱크 사단이라고 부르는데 105 탱크 사단이죠. 이 부대가 북한 나름대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요. 6.25 전쟁 때 우리는 탱크 한 대 없었지 않습니까? 북한이 기습남침을 통해서 38선을 밀고 내려오는데 T-34 소련제 탱크를 앞세워서 밀고 왔죠. 우리한테는 탱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6월 25일 날 북한이 기습남침을 해서 사흘 만에 서울의 중앙청, 지금으로 말하면 뭐 정부 청사격인데 광화문 바로 그 뒤편에 일본 총독부가 지은 건물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헐렸지만 거기 중앙청이라고 불렀는데 거기에다가 인공기를 달아요. 그 부대가 105 탱크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대남 공격 타격의 선두부대격인 이런 곳에 김정은이가 방문해가지고 그 탱크를 탔어요. 그런데 지금 후계자인 김주애가 그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런 이미지를 통해서 김정은은 내가 앉던 그 자리에 지금 이 아이가 앉았지 않습니까? 나의 대를 이어서 북한을 통치할 아이가 이 아이입니다 하고 사실은 일찌감치 대관식을 해준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후계 관련해서 북한 내부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죠. 드러나진 않지만. 그리고 특히 한국에서 북에서 오신 엘리트 분들이라든가 탈북민 분들이 어떻게 저렇게 어린애가, 그것도 여자애가 후계자가 될 수 없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주애면 나중에 남편이 박씨면 그건 김씨 백두혈통이 아니라 박씨로 넘어가잖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분들 멀리 보고 계시죠. 5대 세습, 6대 세습까지 보시는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그렇게 보실 건 아니고요. 후계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정확하게 판단을 하는 거는 한미정보당국, 그중에서도 아마 북한을 들여다보고 있는 국정원일 겁니다. 제가 이거는 전문가들의 논쟁이나 이런 영역이 아니라 국정원이나 정보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첩보의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저는 사실 국정원을 상당히 그런 면에서는 높게 평가를 합니다. 뭐 고생들 많이 하시고 그런데 최근에 좀 밉상스러운 일을 하고 있어요. 적당히 지난 2월에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듯이 이제 뭐 내정 단계까지 접어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하면 되는데
너무 잘한다고 칭찬을 해줬더니 얘 좀 오바가 심해요. 갑자기 뭐 이번에는 뭐 후계자 김주애까지 얘기를 하면서 김정은이가 보면 그럴 거예요. 와, 나보다 쟤들 속도 더 빨리, 국정원이 악셀을 더 밟네.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별로 좋은 거 아니잖아요. 사실 그동안에 특수부대 김정은이 방문했을 때 여군들의 존재라는 게 거의 없었어요. 여군 부대 간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 공군 부대 갔다가 여군 조종사들이 있어요. 근데 북한도 정말 봉건적인 사회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아니, 왜 남자 조종사들한테는 미그 뭐 21, 미그 29 이런 좋은 비행기 몰게 하고 그 걔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도 낙후됐지만 왜 여군 조종사들한테는 미그 15 뭐 이런 거 6.25 전쟁 때 받은 거잖아요. 소련한테. 그거 아직도 날아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여군 조종사들이 이제 격려하고 이럴 때 좀 나오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북한이 희한한 게 해안포, 섬 방어대에 있는 해안포 있잖아요. 거기에는 다 여군들을 배치해요. 그것도 나름대로 힘들잖아요. 그 지하 갱도 속에 있는 거 끌어내가지고 뭐 닦고 포 이거 하고, 포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걸 하는데 여군들이 하는데요. 여군들이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한겨울에 그 바닷바람 맞고 경계 쓰고 이러다 보면 여군들이 볼이 여기가 다 트더라고요. 손도 트지만. 이게 사실 우리 군대 요즘 손 튼다 그러면 난리 나겠죠, 부모들이. 군에서 공급하는 거 말고 사제, 로션이나 이런 거. 위장 크림도 요즘은 뭐 군에서 공급하는 거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다 이렇게 보니까 선크림 바르고 막 근무 쓰고 이러는데 북한은 아직 그러지 못하죠. 그렇다면 여군들 막 손 트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서사가 나옵니다. 아, 장군님께서 해안포 부대를 방문하셔서 여군들에게 동동 그리무를 선물하셨다. 뭐 이 로션 같은 거. 그런 정도만 나왔어요. 근데 갑자기 이번에 특수부대를 갔는데 여군들이 시범을 보이는 겁니다. 사진을 보니까요. 아, 이거 정말 보여주기식이구나 이런 거 느꼈어요. 뭐냐면 여군들을 정말 진하게 화장을 시켰더라고요. 막 입술도 빨갛게 이렇게 립스틱 바르고, 이거는 뭐 군 훈련 이게 아니라 아, 이건 하나의 퍼포먼스를 하기 위해서 나왔구나 이렇게 됐고, 뭐 선글라스까지 이렇게 얇은 걸로 씌워가지고 어쨌든 멋있게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놀라운 건 키가 엄청 큰 거예요. 다 아, 이거는 뭐가 선발이 됐구나 이런 걸 느꼈는데, 중요한 거는 북한 TV에 김정은이가 뭐 아, 여군들을 뭐 이렇게 도와주시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이랬는데, 사진이 나왔는데 이건 뭐 북에서 보면은 충격적이죠. 여군 특수부대 요원이 발차기를 쫙 해가지고 올려 차는데 적군으로 가정된 남자 군인이 딱 턱을 맞고 쓰러지는, 이런 여기 탁 맞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옆에는 이미 한 명이 맞아서 뻗어 있어요, 남자 군인. 이게 뭘까? 그동안에 보여주지 않던 거예요. 제가 북한 군 복무하다 온 지금 대학 다니는 탈북민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북한에서 남자 군인들이 보면 정말 승질날 사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그럴 수 있지 이런데, 북에서는 그렇게 이제 남녀 이런 게 아직도 심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진의 의미는 어떻게 보면 여군들도 남자 특수부대 군인들 못지않게 역량을 가지고 있고 그런 훈련을 받아서 기량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남자 군인과 당당하게 겨룰 수 있다. 근데 이게 김주의 후계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북한의 최근 움직임으로 보자면 뭐 김주애를 탱크 태우는 것도 그렇지만 이런 모습을 주민들한테 보여주면서, 처음에는 저게 뭐야, 여자가 남자한테 발길질 뭐 이럴 수 있지만 점점 가면서 여자도 그렇지, 여자도 사회적으로나 군에서 뭐 얼마든지 남자하고 대등하게 할 수 있지, 이렇게 의식이 점점 싹터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되면 자연스럽게 야, 여자가 어떻게 후계자가 돼, 이렇게 하다가 아니, 여자라고 후계자 못할 게 어디 있어? 그리고 김주애를 보면서 앞으로 이제 점점 커나가겠죠. 그러면 후계자는 당연히 우리 원수님의 딸인 주애 동무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북한은 서사를 계속 만들어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북한은 상징적인 면에서는 우리보다 앞섭니다. 우리보다 더 빨리 여군 원스타가 나왔어요. 제가 이름도 기억합니다. 제가 북한 연구하던 소시적에 접한 정보라서. 전구강이라는 북한 여군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간호병과겠죠. 나오는 거 보면 6.25 전쟁 때도 이렇게 뭐 병사들 치료하고 그랬는데 그 아마 공을 높이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북한에서 최초의 여군 원스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뭐 다른 여군 별이 나왔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은 없는데, 어쨌든
상징적으로 그렇게 한 명을 내세우는 거는 우리 여군 그 장성이 나온 것보다 제가 알기로는 빨랐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박아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우리 국회의원에서 여성 비율이라는 건 현저히 떨어지는데요. 근데 과거에는 사실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는 여성들이 은둔을 강요받았어요. 여성들이 직장 생활에 직장 가서 일하고 이러는 것들은 남자하고 대등하게 해야 되고, 군복무도 여군들 남자들 뭐 10년 하는데 지금 여군들 7년 하고 이러잖아요. 어마어마하죠, 그죠? 13년일 때 여군들 10년 하고, 병역도 똑같이 이제 의무병 하고 이래서 모든 거를 동등하게 여자들이 이제 짐을 짊어져야 되는데 사회적으로는 좀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죠. 그런데 김정은 시대 와서 이게 많이 바뀐 건 사실입니다. 김정은이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자기 부인인 이설주를 부인 이설주 동지하고 등장을 시켰어요. 아버지, 할아버지 때 어떻게 했습니까? 뭐 이 여자 저 여자 뭐 소문 무성하고 애도 여기서 낳고 저기서 낳고 이래가지고, 김정은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자기 생모인 고용이가 자기를 포함해서 김여정, 김정철 해가지고 이남 일녀를 낳고 김정일하고 28년을 살았어요. 근데 한 번도 퍼스트레이디로 등장조차 못했습니다. 대접을 받는 거는 고사하고. 그리고 죽을 때도 어떻게 죽었습니까? 유방암 걸려가지고 프랑스 병원에 치료하러 갔다 거기서 혼자 쓸쓸히 죽었어요. 정말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러기 싫었던 것 같아요. 나는 아버지랑 달리 할 거야. 그래서 이설주를 집권하자마자 부인 이설주 동지 했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여동생을 자기의 비서로 김여정이를 해가지고 남북 정상회담이나 뭐 각국 정상회담 할 때 등장시키죠. 딸 주에 등장시킨 것도 있지만 현송월, 뭐 가수 김옥주, 다 권력에 마치 중심에 서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최선희 외무상도 김정은이가 끔찍히 하잖아요. 사실 북한 내각에서 뭐 최선희하고 한두 명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의 진출이라는 게 좀 아직도 미미한 수준이지만, 김정은 자체는 김정일, 김일성 때와는 다른 여성에 대한 그런 거는 상당히 열려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아마 여성 관료 고위직 이런 것들 점점 많아지고, 권력의 중심에 여성들, 그리고 여성의 역할을 사회적으로 강조하는 것도 많이 나올 겁니다. 작년에 북한이 만든 백학벌의 새봄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옛날 추억의 드라마인 전원일기의 북한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놀라운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남편이 부엌에서 밥상을 차려가지고 들어와요. 야, 먹자 이러면서 들어오면 딸이 아빠 뭐 이러면서 밥 먹는데 엄마는 핸드폰으로 전화하고 있어요. 업무 전화. 그러니까 이게 롤이 바뀐 거죠. 그 이전에 북한 드라마 보면요, 이렇습니다. 북한에서 좀 미남형으로 하는 그런 둥퉁한 남성분, 배 좀 나오고 약간 당의 간부거든. 딱 퇴근합니다. 그러면 집에 있던 부인이 오셨어요 이러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양복 윗도리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탁 하고, 그 다음에 물 한 그릇 떠오죠. 이제 여보 오늘 수고했어요. 뭐. 이렇게 정말 가부장적이고 아주 봉건적인 모습의 이런 거를 보여주던 데서, 이제 남자가, 아빠가 앞치마를 하고 밥상을 들여오고 엄마는 업무상 무슨 다른 데랑 통화하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는, 이런 것들도 북한 김정은 체제에서 나타나는 어떤 의미 있는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